안녕하세요. 하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표피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수술 후기나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초기 발병부터 병원 선정 기준, 수술 후기, 비용, 보험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표피낭종이 어디 발생했냐면 저는 오른쪽 팔꿈치에 발병을 했거든요. 병적인 부분은 전문의가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제가 최초로 표피낭종이 처음으로 발생한 게 한 2, 3년 전쯤에 이게 처음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만져지는 게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여드름이랑 확실히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거슬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좀 오래 방치해 뒀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볼록 튀어나와 보이고 저도 팔꿈치다 보니까 책상에 이렇게 손을 댔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제거 수술을 하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표피낭종, 피지낭종 듣기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수술했던 분들 후기도 제 생각보다는 좀 적고 주변에도 이걸 수술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블로그를 참고하기에도 광고가 많은 것 같아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당연히 안전하고 후기가 많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좋겠지만 또 멀리 나가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기준을 잡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집이랑 가까워야 한다. 이게 찾아보니까 드레싱을 좀 자주 받으러 가야 하고 한 1, 2주 동안은 내원을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전하고 후기가 많은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좋겠지만 광고를 많이 하는 병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좀 그랬어요. 피부과, 외과 중에서 이제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그랬고 피부과보다는 외과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잘 안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 걸 고민을 좀 덜 했는데 만약에 얼굴 쪽을 수술하실 분들은 좀 피부과도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괜찮았냐고 물으시면 저는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서 또 수술을 할 것 같아요. 병원을 선정을 했으면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표피낭종 수술은 입원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고 당일 수술이 다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또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잠을 충분히 자고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외과라고 알고 간 곳이 주로 항문외과를 하는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의사 선생님께 피지낭종이 생긴 것 같다 하면서 팔꿈치를 바로 보여드렸거든요. 선생님은 보시고 크기가 이제 좀 한 1cm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건 바로 수술해야겠는데 하셔가지고 당일 수술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수술 방법도 고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낭종 크기만큼 살을 째서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고 낭종보다 조금 더 작게 제거를 해가지고 흉터가 많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두 가지가 있다. 저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거든요. 흉터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재발되는 게 더 싫어가지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흉터가 많이 안 남게 좀 잘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실 준비하는 동안 근육주사 맞고 대기실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조금 떨리더라고요. 팔꿈치 수술인데도 누워서 수술을 받았어요. 제가 그 전에 전신 마취는 해봤는데 부분 마취는 처음이라서 더 떨리더라고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제가 몸이 좀 경직돼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긴장하지 말라면서 막 말도 계속 걸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수술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수술 자체는 20분 정도 걸렸고 수술 중에도 선생님이 계속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고 먼저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제가 피나 살 찢는 거 이런 걸 잘 못 보는 편이라서 긴장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바이탈은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차분하게 수술 잘 받았다고 칭찬도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피지 낭종 제거된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제 거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고 약간 진주알? 진주알 같았어요. 그런 게 제 몸에 있다고 하니까 좀 징그럽고 신기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렇게 별게 없었고 저한테 뭐 손 붙이고 뭐 했지? 뭐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절이다 보니까 좀 잘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은 당연히 안 되고 또 뭐 있지? 씻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샤워를 오래 하는 편이라서 이거 씻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은 샤워 티슈로 닦고 머리도 그냥 안 감았어요. 뭐 수술 후부터 1, 2주는 매일 와서 드레싱을 받으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갔거든요. 너무 가는 게 힘들고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열심히 가고 2주 차에는 2번 정도밖에 안 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따로 드레싱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늘 꼬맨 부위에 거품도 난 적이 있거든요. 균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염되는지는. 셀프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해주는 게 확실히 더 믿음직스러워서 일주일 정도는 병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3주차에 실밥 제거를 했는데 조금 아팠어요. 그런 걸 얘기 안 했다. 제가 고통을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마취 주사를 한 3방인가? 4방을 놨는데 마취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살이 째신 거예요. 약간 다 느껴졌거든요. 좀 아픈데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놀라면서 한 2방 더 놨나? 그렇게 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뭐 실밥 제거할 때는 조금 아팠어요. 누가 내 살을 엄청 세게 꼬집는데 이렇게 땡기는 것 같다 정도? 3주차에 실밥 제거를 하고 이게 마지막 병원 방문이었고요.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보험 관련 서류도 다 같이 한꺼번에 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보험에 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실비보험을 들어주셔가지고 보험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비를 들어도 보험 관련 하는 게 진짜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저는 미리 확인을 하고 갔던 게 보통 실비 청구 가능한 코드명을 확인을 했고 처음부터 체크를 잘 해가지고 내한테 적용되는 특약이 있는지 더 챙겨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보험 해가지고 제가 또 할 말이 많은데 저를 담당했던 설계사 쪽에서 말을 바꿔가지고 예전에 수술했던 진단금 같은 걸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이번에도 1차 심사에서 제가 청구한 보험비의 반 정도인가?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나는 특약도 들어져 있고 이게 진단금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의 반도 못 돌려받았다 해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보험 지급자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자기도 몰랐다. 1차 심사 때는 보통 서류 받은 거를 그대로 자동 심사를 넣기 때문에 나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특약 넣은 거는 그래도 좀 확인을 미리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비 진단금인가? 챙겨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정보 전달하는 첫 영상인데 부끄러워서 얼굴도 공개를 못하겠고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을 해서 빼먹은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답글을 한번 열심히 달아볼게요.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거라 가지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터지거나 곪기 전에 안전하게 수술 받으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건강한 생활을 합시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좋은 정보 있으면 영상 찍어 볼게요.